누구세요?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오시면 어떡해요?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건 며느리의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저희 부부 오늘 약속 있어요.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오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 30년 넘게 운영한 반찬 가게를 정리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끓이고 겨울엔 동파를 막으려 밤새 가게를 지키던 그 세월 뒤 그 돈으로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예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문제는 엄마가 해결하셔야죠. 저도 애들 학원비며 집 대출이며 여유 없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찔끔 솟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 학원비를 벌려고 손에 동상이 걸려도 새벽 배달을 했는데 제가 그 아이 입학금 때문에 생리통을 참으며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던 날들이 있었는데 둘째에게서 받은 더 큰 상처, 둘째 딸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사람들 와 있는데, 아, 진짜 왜 이래? 나 망신시키려고? 저는 그저 헌 가방 하나 들고 낡은 외투만 걸친 채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반찬 가게 정리하느라 머리 자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둘째 사위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아예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당신네 엄마 진짜 왜 저래? 돈 없으면 조용히 좀 사시지 체면이란 게 있지.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짐인가 보다. 파출소 앞에서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근처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던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11월 찬바람에 무릎이 저리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막내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30분 만에 파출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래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오래 계셨던 거예요. 막내의 두 손이 제 손을 덮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제야 사람이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만큼은 아직 나를 엄마로 기억하는구나. 어머니, 밥부터 드세요. 막내 집에 가자 막내 며느리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데우고 제가 젖어있던 양말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밥부터 드세요. 혹시라도 오늘 마음 아픈 일 있으셨어요? 그 말투엔 비난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뜨거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컥울컥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요. 막내 며느리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30년 전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던 그 따뜻함과 똑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온 대화. 밤이 깊어 모두 잠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 갑자기 모신다고 해서 당신 허리 아프지 않았어? 무거웠을 텐데. 아프긴 무슨 말이야. 어머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어. 우리 형들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수들도 그렇고. 몰라.
난 그냥 엄마가 우리 집을 편하다고 느끼면 그걸로 됐어. 형들이야 나중에 후회하겠지. 그건 그 사람들 몫이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기억하는 애가 있었구나. 아직 내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있었구나. 이게 뭐예요, 엄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막내야, 이거 가져라. 막내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한 장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작은 땅이다. 지금은 6억 정도 된다더라. 반찬가게 정리하면서 중개사무소에 알아봤어. 막내가 벌떡 일어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 못 받아요. 이건 형들하고 누나랑 똑같이 나눠야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돈 있을 땐 부모고 없으면 귀찮은 손님 되는 애들은 내 새끼가 아니다. 끝까지 나한테 따뜻했던 건 너희뿐이었다. 엄마가 돈 없는 줄 알았을 때 그때가 진짜였어. 형제들의 뒤늦은 후회. 나중에 이 사실을 들은 큰아들과 둘째 딸은 저에게 전화를 수십 통씩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엄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엄마, 그냥 농담이었어요. 설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엄마. 하지만 저는 조용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어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미안해라는 말로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기 70세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지켜줘야 하는 마지막 약속이라는 걸 그 아이들은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막내 집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막내네 집에서 밥을 먹고 손주들 얼굴도 보며 지냅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여전히 명절 때마다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을 때 부모를 찾는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부모를 찾는 자식이 진짜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중에는 때로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